5번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에 대해서 가정을 완화하여 합리성 가정을 완화하여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 행태 경제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태 경제학이라는 것은 심리학이나 인지과학 같은 학문을 경제 이론과 접목해서 경제학의 분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행태 경제학에서의 행태는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 즉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고요. 이 행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동을 보이는 내면의 심리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이 패턴을 통해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행태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5분을 적어봤는데요. 허버트 사이먼, 이분은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것을 전통적인 경제학의 완벽한 합리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만족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 의사결정에서 인간은 시간, 비용, 정보 같은 것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최적이 아닌 대충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 바로 만족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인데 이 두 분은 각자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 휴리스틱, 편향, 그리고 프로스펙트 이론을 제시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휴리스틱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사에 완벽한 시간,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최적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림짐작의 기술을 통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휴리스틱과 편향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스펙트 이론은 굉장히 내용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다라는 것인데 1만원을 주었을 때의 이익보다 동일한 1만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손실이 더 크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을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버트 쉴러라는 학자인데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을 낸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연구했고, 투자자들이 낙관주의에 빠져 있으면 자산의 본래 가치보다 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돼서 그게 바로 버블이죠. 그래서 버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버블이 어느 순간에 터지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5번째, 리처드 탈러라고도 하는데 유명한 책이죠. 넛지라는 책의 공동 저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넛지라는 것은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오물이 옆으로 튀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한 장치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경제학과 행태경제학의 비교를 해놨는데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전통 경제학은 경제 주체들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태 경제학은 허버트 사이먼이 이야기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경제 주체들이 이기심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종종 이타심을 보이거나 공정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행태경제학은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자, 행태경제학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정하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연구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보기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태경제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융합학문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심리학 그리고 인지과학을 경제 이론에 접목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학문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행태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무시해야 하는 작은 요소가 경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오른쪽에 보면 프레이밍 효과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문이나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 즉 틀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고, 그래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에게 어떤 수술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술 방법은 사망률이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수술 방법은 생존율이 7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모두 같은 이야기죠. 사망률이 30%라는 이야기는 살아날 확률이 70%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30%라고 제시를 했을 때는 환자는 수술을 거부할 확률이 높고, 생존율이 70%라고 제시를 했을 때는 수술을 하겠다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의 방식만 다르게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행태경제학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고려로 인해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옆에 있는 이 독재자 게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독재자 게임이라는 것은 플레이어가 2명입니다. 분배자가 있고 수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은 이 분배자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이것을 이 두 번째 사람, 수령자와 나누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이 첫 번째 사람인 분배자에게 제시받은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게임을 우리는 독재자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배부 비율을 제시를 해도 이 두 번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본인이 다 독식을 하고 수령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이득을 가장 극대화하는 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해보니까 약 70%의 분배자가 주어진 돈을 평균적으로 7.5 대 2.5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람들이 완벽한 합리성과 이기심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즉,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성 가지고 모든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